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네. 이것저것 하시고 오늘 또 이경자 지회장님 특강 시간이 있어서 우승 체조를 못 하셔서 좀 아쉬우실 텐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특강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자 지회장님이 참 대단하세요. 네. 전 예전서부터 이렇게 이런저런 연구도 안 하는데 아주 무지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특강도 들으시고 왔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준비한 얘기도 아까 이경자 지회장님하고 내용이 겹치는 면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인생 낙원, 낙원이면 뭡니까? 좋은 곳이죠. 즐거운 곳, 즐거운 동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죠. 인생 낙원.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미국 아리조나 미국의 서쪽 남부 쪽에 아리조나는 그 카우보이들이 옛날에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도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 아리조나에 선밸리라는 이제 도시가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만큼이냐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는 55세 미만은 안 돼요. 그 이상이 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시설이 아주 초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시설도 좋고 다른 도시처럼 이렇게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냄새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보기 흉한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없고 또 아무 데서나 벤치에 들어놓아서 자는 노숙자들도 없고 이런 곳입니다. 자동차들도 25km도 다니고요.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놀랜다 이거죠. 그렇게 된 곳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부러워했던 이런 곳입니다. 나도 돈 있으면 저기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선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치매 환자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다른 데보다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불편한 것이 없는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한테서 왜 치매 환자가 많으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던 곳인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곳인데 이런 일이 있다. 치매 환자가 왜 많을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신과 의사 이시영 씨 아시죠? 네. 네, 이시영 박사도 거길 가봤대요. 왜
왜 그럴까 하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정말 낙원이더라 이거죠. 초현대식 시설, 모든 불편함이 없는 시설, 거기다가 아주 의료진도 최고의 의료진, 봉급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좋더래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던 거지. 여기는 이렇게 편안한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어째서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럴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편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한 가지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할 일이 없죠. 노는 것밖에 없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구나.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전부 좋은 시설에서 좋은 일, 즐거운 일 이런 것만 보니까 생활이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썬밸리에 가지 못한 우리는 어때요? 늘 걱정이 많죠?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애가 어쩌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썬밸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안 해도 다 돼 있는 이런 곳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 거기에서 치매 환자가 있다. 많다 이거죠. 일반 도시보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할 일이 있고 또 부딪히죠.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를 풀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내가 남의 일도 해주고 다른 사람도 내 일을 해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쭉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셔서 시간 맞춰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인생 낙원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낙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참 좋다고 그러죠.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런데 저는 늘 생각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살까? 다 갖춰져 있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제 선친이 소설을 하나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법이 맞는지 저희가 원고를 검토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선친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미래 세계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다 좋아진다. 세계가 좋아진다. 많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기만 하다.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점점
자, 그 죽지도 않아요. 너무 이렇게 응? 의료도 발달되고 생활이 하니까 잘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더라. 그런 소설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볼 건 보고 해서 이제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썬벨리나 제 선친에 썼던 그런 소설에서의 미래나 다 해결이 되면 사는 맛이 없죠. 우리는 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또는 그냥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미워 그런 것도 있죠? 없습니까? 네. 없으신 분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뭐냐? 나 이외의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럴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행복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나의 기준에 맞추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못마땅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주위 환경에 다른 사람의 내가 나를 맞춰가면 참 편해요. 좀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죠. 넌 자존심도 없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경지에 가서 마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그걸 잘 안 되거든요. 다 내 기준이죠. 사람 살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썬밸리에서는 그런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리워져요. 옛날이 아웅다웅하고 부딪히면서 살던 그 시간이 옛 생시간이 그리워져서 썬밸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 2020년 이때 나온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락하면 나는 치매 걸리기 쉽다, 불행해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좀 힘들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썬밸리에 갔던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내가 돈 많다, 나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썬밸리를 찾아간 사람들 왜 갔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갔을까요? 행복하게 살기. 그렇죠. 노후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갔으리라는 겁니다. 과연 행복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행복했느냐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행복은 했겠죠 순간순간.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행복했냐? 행복했으면 거기서 계속 살 텐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는 좀 꼭 그렇지만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1학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제일 첫째는 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면 좋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공한 사람 또는 이게 승리한 사람 이런 우리 보통 승리하는 삶은 기독교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들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매사에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절대 긍정. 우리 긍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젊은 목사였는데 쓴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이럴 때 상당히 시련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봉급을 4군데서 탔습니다. 바삐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왜?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한 시련을 이기고 나면 그냥 강해졌어요. 올라가더라고요. 느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병대를 지원하는 저쪽 김포 쪽으로 해서 강화하다 보면 해병대 이사단인데 거기 이렇게 큰 프레카드가 붙여 있어요. 아무나 해병대에 올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긴 뭐냐? 힘들기 때문에 나가 성숙한다. 해병대는 요즘 뭐랬습니다. 사병과 장교들의 훈련 장소가 거의 비슷해요. 옆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사병들이 장교들한테 절대 복종하는 이유가 사병들도 힘들게 훈련을 하지만 장교들은 더 힘들어요. 보고 다녀. 야, 그러니까 나가서는 장교들한테 절대 복종하는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련을 겪으면 강해집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다가 전에 강철부대 한번 말씀드렸었죠. 강철부대라는 것을 봤더니 이게 뭐 드라마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특수부대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면 어떻게 저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걔들 잘 뛰고 잘 싸우고 그냥 총도 잘 쏘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렇게 힘들게 이겨낸 사람들이 저렇게 멋진 남자들이 됐구나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 시련을 이겨내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고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심을 유지해요. 초심. 우리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가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좀 흐지부지 돼요.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담배도 끊고 뭐하고. 근데 며칠 지나면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잘 지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심을 유지하자.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경우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잘 보면 배울 게 있어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아까 이경자 학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지회장님도 이경자 박사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현재 이 순간 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인도에 있는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 우리 한국을 동방 등불이라고 시를 읊었던 타고르도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만큼이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잘 차이를 잘 구별해야 돼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가장 많이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하는 것. 썬벨리에 갔던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다 한락하고 하지만 감사할 길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같은 겁니다.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많이 감사하세요. 네.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최고입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저 모양이야. 이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되면 불행하죠. 감사하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 잘 커져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보 고마워.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감사는 결국 행복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삶이다. 그럼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려면 감사해야 행복해지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선택합니다. 아침에서부터 자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선택을 해요. 1000번 이상을 선택합니다. 뭘 먹을까부터, 어디를 갈까부터, 뭘 타고 갈까부터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선택을 해요. 미국의 그 40대 대통령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 그 영화배우 출신이죠. 서부국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건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구두를 이제 새 구두를 맞추러 재화점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가 어린 나이가 구두를 맞추러 갔습니다. 가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발을 채었어요. 신발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앞이 이렇게 둥그런 거 하고, 앞이 이렇게 각진 거 하고, 네모나게 각진 거 하고, 어느 걸 할까? 그러니까 꼬마 레이건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에 그 구두 만드는 데 가서 구두 가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화공이 그러면 일주일에 갔다가 집에 왔다 일주일 뒤에 다시 와. 내가 만들어 놓을게. 그래서 레이건이 차라리 잘 됐다. 저분이 해주시면 좋겠지. 이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두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쪽은 둥그렇게 만들고 한쪽은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짝짝이요? 짝짝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레이건이. 화도 막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두를 만들었어요? 하고 따졌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 우물쭈물대고 결정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러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구나.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지. 내가 우물쭈물대는 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넌 이거 해 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니까 너는 이걸 해 하고 가르쳐준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선택해 준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레이건은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자라서 영화 배우도 했지만 정치에 입문을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아주 잘했어요.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선벨리와 같이 조건이 모든 것이 갖춰진 나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이런 곳은 행복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장소, 이 순간, 여기가 행복한 것이 아니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런 것은 자꾸 듣고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제 내가 다 늙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노인으로부터는 정말 지혜를 배워할 수 있다. 저분한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계속 갖고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든지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선택을 잘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도 앞으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120살까지. 120살이요? 앞으로는 정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거든요. 지금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췌장암 그러면은 대부분 요즘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잘 고칠 수 있는 기계를 세브란스 병원에 들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그보다 더 한력이 강하지만 중압치료기라는 거지. 그 3천억을 들여서 지금 들어왔어요. 3개가 왔는데 그것이요. 그런 게 앞으로는 막 죽지 않게 돼요. 그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어디 고장나면 바꿔 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뭐 120살까지는 뭐 주관장님도 틀림없이 그건 채우시고 올 거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더 재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